여러분, 오늘은 제가 배드민턴 관련해 가지고 왜 코치님들이나 또는 샵에서 구장 전담이라고 해 가지고 구장을 순회하면서 라켓을 수거하고 또는 발품을 팔면서 그런 회원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영업 방식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제 경험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여러분들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, 여전히 오늘도 제가 아무 별 준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짓거리다 보니까 중구난방 산으로 갈 수 있어요. 이야기가 원래 제 유튜브 채널은 그런 겁니다. 아시잖아요. 제가 우선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제가 6년 넘게 이렇게 구장 생활을 했었어요. 저도 구장을 바꾸거나 어떤 팀메이트를 자주 바꾼다는 이런 걸 조금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여자친구 자주 바꾸고 막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한번 인연을 맺고 이러면 굳이 잘 바꾸고 싶지 않아요. 그런 게 또 다 따라다니고 인연을 맺었다 끊었다, 그리고 이렇게 벗어난 구장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또 만났을 때 어정쩡하고 이런 게 정말 저는 불편하고 싫었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제 같은 성격들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유유상종이라고 다 제 같은 놈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좋아해가지고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, 이제 그렇게 6년 동안 하면서 제가 샵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10년이 됐잖아요. 근데 여러분, 제가 그 구장에서 내가 젊은 피였고 공을 제일 잘 치고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. 그런데도 와, 6년을 넘게 구장 생활 회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하고 했는데, 야, 그 전담 구장을 저를 안 주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제 행실이 그만큼 나빴거나 싸가지가 없어가지고, 저 새끼한테는 절대 돈 되는 거 절대 안 줘야지,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. 그 제가 처세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남들의 눈에는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뭐 제 옹호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, 그래,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사설체육센터가 막 개설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을 때 저는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이런 구장의 보수적이고 아주 폐쇄적이고 갑질, 그리고 무슨 권력형 이런 좀 비리까지 들어갈라 하니까 그렇고, 그런 문화들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,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 절대 하지 말래요. 근데 왜? 나는 내가 피해자고 내가 겪은 건데. 그래갖고 좀 완만하게 해볼게요. 이제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이 있었냐면,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규모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런 많은 고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어떻게든 그 수익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. 뭐라도 더 열심히 해갖고, 지금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막 30대처럼 그렇지 않나 이런 몸을 느끼지만, 그때는 밤을 새서라도 돈만 더 되면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신뢰도 있었고 가격도 정말 저렴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온라인 장사를 했기 때문에. 근데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가갖고 돈을 더 받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딴에는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, 그러다 보니까 싸게 주면서 우리 구장에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, 이게 전담을 왜 안 줬냐 하면 이제 그런 회장직이 있고, 그 회장이 회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. 뭐 완전 딱가리짓 하듯이 막 이래야 되는데,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형님들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잘 지내지만, 그분들이 준삼이 전담주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막아 세우니까 저 새끼한테는 절대 주면 안 된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, 딱 듣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네가 내한테 이렇게 구신구신 안 하고 이 구장에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. 내가 너 정말 못 견디게 나가게 해줄게. 이렇게 딱 경고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구신구신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, 말 잘 들으면 이제 뭐라도 좀 편하게 해줄게 이거였는데, 그래 나중에 되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이렇게 모으냐면, 근데 그런 회장이 임기가 1년 2년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고문 자리에 또 있고, 고문 자리에 있으면서도 뒤에서 사람을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조종합니다. 그런 문화들이 많았었어요.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지만, 이렇게 정의로운 분들 또는 불합리한 걸 못 참는 그런 젊은 피들, 이런 분들은 마찰이 많았을 거예요. 그래갖고 싸우고 나오거나, 어떻게 이런 걸 참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나와서 카페에서 이런 걸 토로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어떻겠어요? 이 지금 문화가 이꾸라지인데, 그래서 이런 건 빨리빨리 좀 개선이 돼야 돼요. 이제
제가 거기서 이제 굴복하고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렇다고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전담 한번 주십시오. 이렇게 하기에는 또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곧 죽어도 내씨 너그 같은 이런 돈 안 벌어도 나는 전국에 그냥 시장을 넓혀갖고 먹고 살겠다. 이렇게 이제 의지를 불살라가지고 철저하게 그 배드민턴 구장은 내가 공만 치는 그런 구장으로 있을 거야.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도 제가 다니는 구장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등록돼 있지만 그쪽에서 저한테 스트링 부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정말 친하게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알고 그 유튜브 보는 동생들도 저한테 라켓 한 자루 사준 적도 없고 그 줄 한 번 맡긴 적 없어요. 근데 상관없어요. 우리는 너무 좋은 관계로 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 편하게 공을 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됐던 계기가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죠. 그래 이제 나중에 6, 7년 넘어가니까 그 안 좋아서 제가 받았던 핍박은 말로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. 심지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기필코 샵에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운영진에서 그렇게까지 회원들한테 단속이 들어오고 막 그랬었죠. 그리고 스트링의 색깔까지도 기필코 저놈은 여러 가지 색깔을 주니까 다른 색깔 메우기만 해봐라. 무조건 우리는 흰색이야.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던 거예요. 여러분들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근데 여러분들이 일개 회원이면 모를 수도 있고 그 어떤 운영진들이 그 감타 하나 씌워 놓으면 사람이 변신해요. 그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억압받고 살아가지고 감타 하나 씌워 놓으면 막 그렇게 변신하는 건가? 그게 뭐라고?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 봉사직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보기 싫은 회원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 회칙까지 바꿔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만약에 뭐 가족 회원이면 가족 회원의 어떤 할인 혜택을 없애버려가지고 부담을 줘갖고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 진짜 많아요. 여러분, 진짜 많다 하면 내가 너무 안 좋은 것만 보고 살아왔나? 하여튼 그래요. 그런 것들이 많아요. 자, 그러면 왜 그 구장 영업이 어려워지는가 이제 또 제 경험 겸 나중에 이게 그 구장 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제가 윌슨 프로버 그립 지금도 제가 18,000원 팔고 있거든요. 정말 싸게 파는 거예요. 그게 마진이 없는 거예요. 제 입장에서는 그 뭐 그립에 얼마 붙여갖고 좀만 더 붙이면 여러분들 안 사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 고객에 내한테 사는 분들은 그냥 그저 그냥 사가시게 하듯이 그렇게 파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그냥 그 가격이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영업 들어오는 구장에서는 그거를 28,000원 받더라고요. 나보다 10,000원을 더 받는 거예요. 이 윌슨 프로버 그립 하나를.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생기름 떼가지고 직원 시켜갖고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. 그리고 라켓 수거 외우고. 그런 사람들이 또 라켓 수거 외우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뒤로 그 구장에 1,000원씩 적립을 해준다든가 뭔가 다 있어요. 커넥션이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구장에서는 운영 회비를 할 수도 있겠죠. 좀 이따 바로 전화 드릴게요.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구장 회원들은 보면 준삼이는 기필코는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데 야 몰래 사지 말라 해도 구장에서 저렇게 영업 오는 사람한테 보태주고 당연히 어느 정도 마진을 챙겨줘야지 얘가 이렇게 수발 들고 운전하고 이런 기름값이라도 나오는 걸 알면서도 회원들은 거기서 그렇게 못 사줘요. 뒤로 계속 저한테 부탁하거나 안 보이는 데서 주차장에서 만나서 요거도 저거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당연히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감수하기 어렵거든요. 그만큼 회원들이 온라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고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인맥보다는 지금에서는 소비에 있어 가지고는 야 그냥 저렴하고 물건 납치하면 되지, 사기만 안 당하면 되지,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한 6년 구장 나올 때쯤 됐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장 좀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구장에서 철수하는 거예요. 그 전담 구장이 돈 안 되니까. 돈 안 되면 얘들이 와가지고 내 같은 놈들이 가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 가족들하고 요즘에는 같이 보내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. 무조건 순회해야 되니까. 갔는데 이게 나오는 스트링이 몇 자루 안 돼. 근데 뭐 행사할 때마다 뭐 찬조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이 뒤로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구장에서 이런저런 핑계 대고 이제 그 전담 샵이 뒤로 빠졌죠. 나는 못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딱 주는 거예요. 야, 6년 넘게 구장 생활하면서 전담 구장을 딱 주는데 저도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. 돈 안 돼갖고 뱉어내는 걸 갖다가 내한테 좋게 이야기하면서 니 좀 해줄래? 그렇게 하면서 스트링은 또 얼마 뒤로 남겨줘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너무 좀 나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야, 드디어 이제 내가 이런 핍박을 다 참아내고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쁘고
못 참는다고 내가 낸데 내 성격이 어떤데 하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. 나는 끝까지 참았잖아요. 이런 거에 굴복하고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. 쓸데없는 오기 부리다가. 근데 그 너무 구장 사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형님들하고 정말 형제같이 지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 싫은 것 때문에 못 나가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왔어. 줬어. 너무 좋았지.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라 했어요. 근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? 와, 나 참. 그게 내 하나를 싫어하는 10사람, 착한 사람, 좋은 사람이 나를 옹호해줘도 한 사람이 막 들고 휘저으니까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줄 알아요? 여러분, 이게 이제 그 구장에 들어가갖고 영업하는 그런 샵들은 이런 소품들도 조금씩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 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단체복 같은 데서 좀 돈을 챙겨줘야 돼요. 1년에. 그 단체복도 남아본들 얼마나 남겠노? 구장 회원들 한 100명 정도 되면 한 최소 못 남아도 한 60만원, 70만원 남아야지 1년 장사를 어느 정도. 그 6, 70만원이 야, 너 정말 한꺼번에 6, 70만원 쭉 빠는구나. 그게 아니란 말이죠. 1년 동안 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마진을 그런 건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, 와, 내한테 그 돈도 안 되는 그거 탁 던져줬을 때, 나중에 운영진 해가지고, 입찰 붙여가지고, 굳이 기필코한테 저렇게 우리가 해줄 필요 있나? 입찰 붙여하고 제일 싼데 그냥 하자. 이렇게 나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딱 되니까, 제가 막 또 화내고 이럴 거 없잖아요. 야,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참 지랄 맞구나. 그래, 어떻게 보면, 개고생 시키듯이 부려먹고 나서, 나중에는 그 라켓 맨 거 어디에 내 술 마시고 있으니까 거기로 갖다 달라부터 시작해갖고, 에휴, 그래, 그런 이야기 달라면 끝도 없고.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순간에 제가 막 화를 내거나 막 이러면 제가 또 이상한 놈이 되고 소문이 날까봐 싶어갖고 어떻게든 임금님 앞에 이 후진으로 물러나듯이. 그래, 형님들한테, 아유, 더는 못하겠다. 우리 사람한테 가니까, 여보, 됐다. 당신 정말 할 만큼 했다. 이거는 아니다. 왜? 이렇게 다 평소에 해주고 단체복 할 때 딱 되니까 굳이 기필코 할 때 할 필요 있나? 우리가 여기저기 다 쑤셔보고 제일 싼데, 온라인이든 어디든 그렇게 하는 게 맞지. 왜 저한테 해줘야 돼? 이 줄 알아가는 거예요. 그래갖고, 그때 그냥 제가 뒤로 물러났죠. 그러니까 그 친하던 형님도, 그래서 준삼아 이제 내가 더는 안 말릴게. 니 그냥 딴 구장 가라. 여 이제 답 없다 하면서 우리 구장 내가 봐도 하면서. 그래갖고 이제 건너오게 된 거죠. 자, 요런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.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전담구장 좀 맡아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. 여러분, 제가 지금 엄청 바쁜 척을 하잖아요. 실제적으로도 바쁘고. 그랬을 때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아요. 그래, 그쪽 구장이 저하고 정말 친한 사람도 있고 제 상품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분이 엄청 뜯어말린 거예요. 기필코 사장하고는 안 맞다. 우리 딴 데 구해야 된다. 딴 데 구해야 된다. 그렇게 막 뜯어말렸대요. 이제 이건 또 뒤에 와서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그래, 제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. 내가 할 시간도 안 되고 그 할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시간도 안 나니까 못 하겠다. 못 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참 웃기는 게 제 자신을 위해서는 막 자존심 같은 거 내가 막 세우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너같이 인성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는 내 환불해주고 또는 니 같은 건 안 팔아. 니 딴 데서 사. 꺼져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제 가족이 연결돼 있거나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나는 자존심 같은 게 뭐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. 이제 여기 형님 하면서 한 2년이 한 10년 됐어요.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동호인 코치님들이나 또는 배드민턴에 너무 매니아적으로 이제 빠진 사람들은 샵을 결국에는 꿈꿔요.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배드민턴을 계속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스트링을 장인정신으로 잘 매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매줄 것 같고 이 돈만 벌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될 것 같고 이런 환상이 듭니다.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형님 제가 좀 스트링 머신 비싼 거 형님한테 사가지고 제가 쇼룸처럼 이렇게 작업하고 하고 싶어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 꿈 깨라고 이 자식아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. 그 한 자루 줄 땡겨갖고 4천 5천 남는데 니 그 하루에 몇 자루 땡기겠냐고. 그게 갖고 니 마누라 뭐 생활비라도 제대로 넣어줄 수 있겠냐고. 너는 그냥 그걸 사고 싶고 그렇게 퍼포먼스 멋있게 줄 작업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벌이하고에서는 명확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. 그래 섣불리 시작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게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줬죠. 그랬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친구도 이렇게 샵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
이제 사업자를 덜컥 내거나 이러되면 얘야 너 뭐 부가세 신고라도 할 줄 아니? 이러면 또 메인 매출 맞춰야 되고, 왜냐면 대구 이제 시마다 다른데 지금 제가 있는 대구광역시는 그 간이가세자가 안 돼요. 간이가세자는 영세하다 싶어가지고 많이 봐주는 게 있고 세금 혜택도 많은데 바로 일반 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, 그래 되면 정말로 그 장부를 여기 뭐 세무사 어떤 사무실이나 맡겨야 돼요. 그럼 거기도 또 돈이 들어가고. 그래 이 이야기를 쭉 해줬죠. 너는 조금 더 지켜보고 되도록이면 사업자 없이 이렇게 살살살 발품 팔면서 한번 해봐라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갖고 거기 이제 구장 전담을 구하는 그쪽 그 구장 사람들, 그 이제 뭐 총무님이나 뭐 됐겠죠.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다녀가지는 못하더라도 저하고 똑같이 그 줄도 그 친구는 정말 잘 매니까 제 스트링 머신을 구입해서 저한테서 이렇게 또 스트링 작업도 배우고 용품도 저한테서 사서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 있다. 정말 성실하고 공도 정말 잘 치고 하니까 이 친구한테 이제 그쪽에 방문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약간은 절충적인 이야기를 딱 했죠.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. 누구누구야 동생아,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다. 너가 한번 해보려면 요게 이제 컨펌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이제 허락을 하면 네가 한번 해볼래?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, 근데 이 구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른다. 그 뜻이 뭐냐면요, 정말로 좋아해 줄지 아니면 막 때발리게 돈도 안 되는데 어머 이거 저거 시키거나, 아니면 차 한 좀 많이 하라고. 저한테 어떤 일도 있었냐면 뭐 매 이제 원래 때마다 소주 한 박스씩 사들 자신 있거든, 전담 니한테 줄게, 이지라는 거예요. 그래갖고 끄지라 했어요 그냥. 그 정도도 해야지 하면서 지금 뭐 보태줘 왜 얼마 보태준다고. 그런 사람들 많아요. 그래갖고 오프라인 손님 잘 안 받아요. 이제 이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나서 분위기를 봐야 했었어요. 왜냐하면 아우 제가 전담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녀올게요, 잘하겠습니다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도 얼마 안 되면서 그 사람들이 더 갑질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짜증 나는 거죠, 서로가. 그리고 이렇게 연말 되면 차 한 좀 뭐 할래? 라켓 몇 자루에 얼마 이걸 공시해요. 우리 구장에 뭐 회원수가 몇백 명인데 콕은 얼마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 다녀가야 되고, 이런 식으로 그거를 명시해 가지고 엄청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요. 내가 이렇게 돈 벌게 해주는데.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마진이 나오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원들은 온라인에서, 근데 그쪽 구장 사람들도 이제 그 샵이 뒤로 물러났던 이유가 그쪽 구장 분들도 꽤나 저한테 스트링 매러 많이 와요. 스트링이 싸다고 다 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싸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줄, 내가 원하는 색깔, 내가 원하는 텐션, 그 퀄리티로 매주면 딴 사람 시켜가지고 니 가는 길에 그 기필고 사장한테 좀 매가 없나 이래갖고 내한테 꽤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필고 사장님 하면 우리야 좋지 이게 되지만, 그만큼이나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줄을 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돈도 안 되고, 이 친구는 막 형님 저한테 그 전담이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기 와이프 있는데 뭐 저녁 시간도 없이 자기는 막 달려가고 하겠죠. 근데 돈이 너무 안 돼. 형님 저는 뭐 기름값도 필요 없습니다, 전기차라기 때문에.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. 내 시간이고 그 돈이기 때문에.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. 만약에 정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할 수는 있는데